오늘은 이제 고려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입시 여건과 전반적인 학교 소개를 하는 자리인데요. 일단 박찬서 원장님, 네. 고대 미대는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고대 같은 경우가 이제 디자인 조형학부로 네. 통합이 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사범대로 들어가 있어서 네. 이제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좀 그쪽으로 많이 갔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범대에서의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디자인 학부로 통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근데 한 50명 규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뭐 고대 하면 또 명문대학이고 그렇죠. 또 서울 캠퍼스에 미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네. 아주 좋은 명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대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특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워낙에 학교 명성이 높고 스카이 대학이기 때문에 또 경쟁하는 또 이제 연대가 이제 그 본교에 미대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대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고대 미대가 되게 오래됐는데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이제 발전이 좀 더딘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약간 좀 커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고대 자체가 이제 그 디자인 학부로 통합되면서 학생들을 좀 더 폭넓게 학생들을 좀 더 과에 구분 없이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뭐 한예종이나 이런 학교들과 교차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학생들의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미대 자체 인원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과 디자인 학부 학생들한테 좀 더 심층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모가 이제 적고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으로 각 세부적인 종목들을 다루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한예종 같이 이렇게 특수되고 전문화된 학교하고 그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자구책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되게 좋겠군요. 네. 고대도 이제 입시 변화가 좀 예고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2021학년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예. 지금 서울대 또 이대가 변화 내용들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일한 시기에 고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변화 내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포인트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크게 포인트는 2020학년도까지는 고대 디자인 조형학부가 정시에서 모든 50명의 전원을 다 뽑았는데 전형 한 단위라는 다 뽑았는데 2021학년도부터는 이제 수시에서 15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35명은 기존대로 정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또 추가 신설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종합전형에서 이제 어떻게 뽑게 되나요? 네, 일단 그래서 고대가 디자인 조형학부가 총원이 50명인데 15명을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특기자 전형이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형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로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걸 5배수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뽑은 5배수의 학생을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을 40%를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제 최종 합격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대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거에서 최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 계열에서 등급이 8등급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4등급 이내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 계열 중에서는 사회는 탐구 한 개 영역만 반영한다. 그래서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그리고 명칭이 특기자 전형이에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 특기자 전형하면 수학실적 전형하고 좀 연관은 좀 시키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실기가 들어간 전형을 특기자 전형으로 하는데 명칭은 특기자 전형이지만 그런 혼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다른 학교랑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결국에 정시전형으로 다시 또 넘어가서 얘기하면 정시전형은 이제 그야말로 수능 아니면 실기전형 이렇게 두 가지인데 수능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없고 실기 중심 전형으로 뽑는 인원만 있다. 그러면 이제 각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고대 정시에서 이제 35명을 뽑게 되는데요. 네.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이 70이 들어가고 실기가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다른 대학에 비하면 수능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0이 들어가고 그 뭐 과목은 국어, 영어, 사회, 그다음에 한국사 네. 이렇게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영어는 감점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감점 방식을 채택하는 학교들 대부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4등급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크게 이제 감점 방식에는 큰 미비하기 때문에 네. 그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패스만 하면 정시에서는 시험을 보면 패스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도 그냥 큰 의미는 없다. 그냥 국어 사탐 그렇죠. 또는 과탐.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네. 되게 어떻게 보면 전형 방식이 굉장히 좀 단순해요. 네, 맞습니다. 그냥 굉장히 묵직하게 그냥 네. 실기, 그다음 국어, 네. 사탐 네. 또는 과탐 네, 이렇게 해서 딱 뽑는 거예요. 네. 변화 내용은 거의 안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와 거의 유사한데 네. 기존에 계속 유지되던 그 이제 정시에서만 뽑던 학생들을 수시에서 조금 나눠서 뽑게 됐다. 네. 그거가 바뀐 점이고 나머지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능을 반영하는 게 이제 국어, 영어 핵심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평균 점수도 되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네. 네, 수능 비중이 좀 높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 국어는 표준 점수고 네. 사탐은 변환 표준 점수를 쓰게 되는데 네. 그거를 점수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100분위 점수가 네. 100분위 점수가 한 국어, 사회 평균이 한 85 정도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계 전형이 아니고 단위 전형이라서 그런 특징이 네.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 비중이 생각보다 실기 비중이 그렇게 적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대라고 해서 뭐 다른 단계 전형하는 공민대나 앞으로 이제 진행될 이대나 아니면 서울대만큼의 수능 성적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경쟁률은 또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경쟁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른 분의 영향이 조금 있는데요. 고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고대가 소묘로 보는 학교가 많지 않았을 때는 네. 뭐 이대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에서 적게는 뭐 3.5대 1, 그 정도 안팎에서 움직였었는데 네. 가군 쪽에서 이대와 국민대가 소묘 유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나군에서 고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최근 3년간 경쟁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대1에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한 8대1,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10대1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군의 고대가 이 정도까지 경쟁률이 오른 적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경쟁률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기도 있지만 또 가군 편중에 대한 영향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군에 워낙에 주요 대학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나군에 이제 쓸 수 있는 대학들 중에 이제 폭이 이제 좁아지니 상권 아이들이 네. 고대를 노려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변화 내용이나 트렌드 또 최근 출제 문제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유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시물, 인공물, 그다음에 자연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주제 소재를 주고 네. 그거를 이제 자유 소묘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재시물은 흰색 종이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인공물은 운동화, 그다음에 자연물은 카라 꽃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제시물이 있어서 제시물은 실제로 학생들이 보고 그릴 수 있게 주고 나머지 인공물과 자연물은 이미지로 해서 주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발상, 소묘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소묘이긴 하지만 소묘 형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와 발상력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실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대 소묘가 조금 더 특이한 부분들이 다른 대학에서 소묘 보는 대학들하고 이제 구분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2019학년도로 봤을 때는 국민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시된 사물을 약간의 변형을 했지만 정확하게 관찰해서 그리는
그런 좀 유형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네. 정해진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와 스타킹, 밀대, 그다음에 장난감 볼을 이용해서 어떤 장력이라는 그 키워드를 설명을 해야 하는 유형이었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냥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상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 발상의 범위가 학생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그 제시물을 받았을 때에 본인 해석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집어넣어도 되고 또 어느 정도 또 사실적인 관찰과 구성으로만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학교에 비하면 조금 더 실기를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폭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자유 표현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도 이제 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올해까지는 학생들 고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 이제 모든 학생을 다 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군 대학에서도 큰 변화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관리와 실기가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 비중이 70%고 그다음에 프로니까 당연히 성적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실기가 30%라고 해서 그게 변별력이 없는 정도까지 실기가 낮은 수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기도 잘 해야 되니까 그 학과 관리와 실기를 좀 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요소들이잖아요. 뭐 실기에서도 채색이나 뭐 발상의 뭐 문제풀이가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데 그만큼 깊이 있는 준비를 전략적으로 해야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변화되는 만큼 또 잘 대비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